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축복일까요? 혼란일까요? 50대, 60대에 느끼는 설렘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시나요? 세계적인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늦가기 사랑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에 찾아온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적절한 나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혼, 출산, 사랑.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8세의 배우자를 여의고 3년간 깊은 상실감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창회에서 만난 옛 동창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나이는 단지 생물학적 사실일 뿐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늦깎이 사랑의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랑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이들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인지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장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 인생 후반기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깊은 강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이 급류라면 성숙한 사랑은 깊고 조용한 강물과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75년간 724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큰 요소는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늦깎이 사랑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셋째, 소통의 기술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만남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동양 철학자 노자는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전 관계의 상처나 후회에 갇혀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하십시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적 교감이었습니다. 외모나 물질적 조건보다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공유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으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도하지 않은 가능성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평생교육 강좌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참여해 보세요. 영국의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이들의 43%가 공통 취미 활동을 통해 파트너를 만났다고 합니다. 꼭 연애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2세에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가한 시민합창단에서 65세의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둘은 음악을 통해 교감하기 시작했고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자녀들은 처음에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고 특히 재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선생님 역시 최근 당뇨 진단을 받아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새로운 관계의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재정 문제는 명확히 분리하기로 합의했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녀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박 여사와 김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지만 현실적인 준비와 함께라면 그 여정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새로운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와 기대를 설정한 커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용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과 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낭만적 감정뿐만 아니라 재정, 건강,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를 나누십시오. 유교 철학의 핵심인 성, 즉 진실함이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늦깎이 사랑의 아름다운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미덕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늦깎이 사랑도 예외는 아닙니다. 첫째, 재정적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 철학자 맹자는 윤리적 삶은 경제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 재혼 가정의 31%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자는 가족은 사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 상속 문제,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새로운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늦깎이 사랑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다만 낭만적 환상보다는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늦깎이 사랑은 달콤한 꿈만이 아닌 현실적인 도전과 기쁨이 공존하는 여정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며 신중하게 결정하되 두려움에 인생을 제한받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적기가 없지만 현명한 선택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연을 맞이할 때는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로도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혜를 더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며 함께 풀어보실까요? 늦깎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제적 안정. 둘째, 외모의 매력. 셋째,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적 교감.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연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지적 교감이었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할 때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늦깎이 사랑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 문제.
둘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 셋째, 경제적 문제. 정답은 둘째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늦깎이 사랑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